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연아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앞에까지는 지금 기업들이 자체의 솔루션들을 많이 소개시켜 줬었는데, 저는 이제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세션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혹은 좀 새롭다, 신선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에이전트 AI를 가지고 LLM 서비스를 했을 때 NPU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의 진화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챗 GPT 3.5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이제 LLM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또 기능도 많이, 또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텍스트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까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력 토큰도 그 메타의 라마4 같은 경우에는 10만 밀리언, 즉 1000만 개의 그 토큰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기억력이 좋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그 구글 도구기 이제 300 토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A4 박스 걔가 50개가 넘는 거예요. 거의 사람보다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툴하고도 연계가 돼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리스판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했던 할루시네이션도 정말 현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LLM이 발전을 했는데,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서밋 뉴욕에 2025에서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아마존 베드락의 에이전트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는 이제 그 서버리스의 런타임, 그리고 외부, 내부, API 그런 것들을 DB 다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제 기억력, 메모리, 그리고 옵저빌리티, 아이덴티티 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체 모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요, 클라우드 넥스트 2025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제 자기는 이제 추론에 특화된 아이론 우드라고 하는 칩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플랫폼으로 블락웨일이라고 하는 GPU 연동하고요. 그리고 분산 프레임워크 VLLM도 연동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에이전트 파트에서는 멀티 에이전트라고 해서 A2A 프로토콜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에이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그리고 CPU, DPU, 그리고 인증 칩까지 다양한 칩들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애저 AI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 서비스는 자기네들은 코파일럿이 인터페이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쓰면 그냥 에이전트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대형 빅밴드의 클라우드사들이 다 에이전트 AI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넥스트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에이전트 개발하고 운영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넥스트 클라우드 플랫폼은 더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속계의 헤테로지니티입니다. GPU를 엔비디아 GPU 사용하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하나의 사양만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L4S 그리고 A백, B백 사용을 했었는데요. 클러스터를 구성해 보면 이미 GPU가 헤테로지니티예요. 이종 GPU예요. 그런데 지금 GPU가 엔비디아 독점이네, 그리고 고밀도네, 그리고 고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NPU가 출시가 많이 됐습니다. NPU 같은 경우에 지금 인텔의 가우디부터
지금 뭐 그래프코의 IPO까지 외산에 그 NPU가 많이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지금 퓨리오사 AI라든지 리벨리온 그리고 하이퍼엑셀이 이제 국산 NPU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내년에 또 출시를 하죠. 그래서 뭐 하이퍼엑셀 같은 는 버사가 내년에 뭐 하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노드 안에서 또 노드끼리 그 인터커넥트도 지금 뭐 PCI가 뭐 MV 스위치나 MV 뭐 링크 그리고 이더넷에서도 인피니밴드 그리고 블루필드처럼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즉 지금까지 클라우드를 구성했던 인프라스트럭처는 이 그 헤테로지니어스가 계속 심화됐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LLM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사양의 GPU를 사서 서비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리스판스도 짧아지고 그리고 툴풋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LLM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프롬프트 단계 그리고 토큰 제너레이션 단계. 그런데 프롬프트 단계는 그 연산 집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큰 제너레이션 같은 건 메모리 인텐시브한 잡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단계에다가 가장 좋은 H100을 다 넣었을 때보다 지금 그 프롬프트에다가는 성능 좋은 걸 넣고 연산 좋은 거 넣고 그리고 토큰 제너레이션 때는 사양은 좀 낮아. A100을 넣었더니 이렇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헤테로지니어스 너무 골치 아파. 그게 아닙니다. 이제 LLM 서비스로 가고 NPU가 들어오면 이제는 GPU와 NPU를 엮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서비스를 해야만이 LLM 서비스가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모리 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은 지금 이제 그 메모리 바운드하거나 컴퓨팅 바운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메모리 바운드의 주요 연산이 젠V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젠V가 그 레이턴시 LLM 추론 서비스의 83%를 차지해요. 즉 정리를 하자면 LLM의 인퍼런스는 메모리 바운드한 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LLM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GPU는 이렇게 그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메모리가 연산 같은 경우는 2년에 300%씩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메모리는 160%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즉 앞으로 계속 메모리 월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뉴 메모리 디바이스, 즉 핀과 컨텍스트 타입 3가 되는 컨텍스트 메모리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이거 AI 인프라 그 이제 서밋에서 2025년에 그 AI MX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데모를 했죠. 그리고 삼성은 HBM으로 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CXML의 뭐 타입 3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SK, 삼성 그리고 알터랩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모리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GPU보다는 이제 전력을 좀 덜 써요. 그런데 밴드위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바운드 잡에 적합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뭐 이제 GPU 두 개를 쓰는 것보다 그냥 GPU 하나에 그냥 핌을 좀 썼더니 성능이 좋더라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야 D램 다 붙이지 마. D램에다가 CXM을 붙여. CXML 메모리 붙여. 그러면 지금 HPC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도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LLM 인퍼런스를 계속 성능을 가속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뉴 메모리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그 LLM 인퍼런스의 성능을 조금 부스팅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LLM 스케일입니다. LLM 그 파라미터의 크기는 이미 하나의 GPU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좀 작게 하려고 해. 그래서 양자화를 하죠. 그리고 아니면 이거 분산해서 해야 되겠어. 이래서 이제 이제 패러렐리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걸까요?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들은 더 스마트한 그 추론 서비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또 그게 또 우리한테 기회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풀어줄 수 있는 그 기회의 대답 쪽에 저는 MOE 아키텍처가 해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그 7B의 그 익스퍼트한 모델을 8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3배 이상의 크기인 챗 GPT 3.5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델의 인터렌스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추론이라든지 지식 추론에서 지금 클로디가 1등이에요. 그리고 근데 사이언스 쪽에서는 또 그 그록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적 이제 그 휴머니티스 라스트 이그잼에서는 또 GPT-5가 또 1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냐면 우리는 MO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 개의 LLM을 가지고 사용자가 질의를 던질 때 그거에 가장 합당한 모델을 선정해서 그 추론값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좀 더 가지고 있는 모델을 더 다양하게 실행을 시킴으로써 좀 더 인텔리트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비용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비용을 그냥 이제 에너지 쪽으로 했어요. 왜냐면 MPU를 제가 지금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 이제 그 타겟팅을 했고요. 지금 AI는 날리지 AI에서 띵킹 AI로 넘어갔어요. 띵킹 AI가 뭐냐면 생각한다, 추론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띵킹 AI가 무슨 뜻이 뭐가 필요한 문제냐면 150배의 연산을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젠슨 황이 GTC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나는 추론 칩을 너네들한테 제공할 거야. 그게 바로 블랙웨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웨일은 전력을 1kW 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게 비백을 가지고 DGX를 만들잖아요. 그 DGX를 가지고 100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41.2 메가와트예요. 이게 어떤 양이냐면 테슬라가 지구 7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전력량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전력량을 줄여야지 IDC를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해안으로 저희는 이제 LLM 서비스, 지금 아까까지는 ML의 모델을 얘기했고요. 지금은 LLM 서비스를 좀 봐야 돼요. LLM 서비스는 어떤 영향을 무엇이 팩터인가, 어떤 그 성능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나 살펴보면 모델이나 양자왈은 만약에 좀 작게 하게 되면 뭐 성능은 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뭐 삽입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파워가 내려가요. 전력이 좀 이제 덜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대신 퀄리티가 떨어져요. 대신 또 반면에 패러렐리즘이나 프리퀀시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 전력이 또 떨어져요. 근데 또 우습게도 또 이제 퍼포먼스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거 조합을 잘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이번에 OSDI 2025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일을 한 거예요. 다이나모 LLM을 만들었을 그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를 했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워크로드를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숏 아니면 뭐 미디엄 라지 이렇게 이제 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워크로드가 오잖아요. 그런 걔를 알고리즘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링을. 그랬더니 어떻게 53%나 에너지를 감소시킨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는 거에서 50%나 알고리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스케줄러만으로도 우리는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AI를 하니까 지금 에이전트가 좀 중요한데요. 에이전트가 이제 메타에서 뭐라 했냐면 앞으로 우리 100만 개는 될 거야. 클러스터가. 그럼 에이전트는 몇 개가 될 거예요? 걔 10배도 넘을 거예요. 1000만 개도 넘어질 거예요.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됐다라는 거, 이 에이전트가 엄청 다양하고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CP도 나온 거예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모델이 도구나 혹은 에이전트와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지금은 사용자 답변 받아서 대신 일하는 뭐 능동적인 아이야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에이전트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에이전트를 계속 불러.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패스를 이루고 라우팅을 하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하이라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지고 이 콜이 너무 많아지고 이 패스가 되게 길어질 거거든요. 물론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에이전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이제 보면 그럼 에이전트라고 하는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넌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 딱 결정이 됐거든요. 얘는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A 상황에서는 당연히 A-라는 행동을 해야 돼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액션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인풋을 넣는데 결과값이 똑같이 안 나와요. 다른 어떨 때는 뭐 A라고 나오고 있고 뭔가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약간 B 같은 뉘앙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넌 디터미니스틱하고 또 에이전트도 행동이 계속 다이나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어브노멀한 상황인지 나 판단이 안 되네?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장애 예측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애 예측 못 해요. 왜냐? 얘가 어브노멀인지 나 디시전을 못 내리겠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리스판스 타임 결정하면 되고 또 뭐 스루프 막 측정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LLM 같은 경우 어큐러시, 할루시네이션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것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갔죠. 에이전트가 들어가면서 얘가 패스를 이루고 하이어라키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전트의 라우팅 패스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얘 에이전트가 얼마나 리스판스를 빨리 하는지 엔티티 I, 엔티티 R을 측정해야 돼요. 즉 이제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팩터는 더 늘어났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LLM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퍼포먼스의 매트릭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LLM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LLM의 좋은 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얘가 학습을 해요. 자기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에 나왔어. 그러면서 생각해. thinking. 그리고 플래닝을 짰어.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했던. 그리고 결과를 받고 얘가 또 학습을 하네. 그래서 얘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얘는 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이전트가 진화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바로 보고 알아야 돼요. 즉 우리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하냐? 에이전틱 옵저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넥스트 클라우드 플랫폼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방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오픈K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K 클라우드 저희 시스템명인데요. 하이 퍼포먼스와 그리고 이제 저전력, 에너지 이피션시와 LLM 서비스를 잘 이제 서빙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MPU 클라우드 플랫폼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5개의 연관과제 K 클라우드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의 결과물을 엮어서 GPU, NPU, PM, 스마트 SSD와 같은 AI 반도체를 가지고 VM,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3개 이상의 최신의 거대 모델을 서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의 형상은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3차 공모에 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안에 저희의 플랫폼을 넣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LLM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로기 때문에 이제 파스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깔고 있고 거기 안에서 추론과 그리고 그것들을 클러스터링해서 LLM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원들, 나는 이제 이게 다 컨테이너 좋다고 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자원이 완벽하게 자기한테 이제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VM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오픈스택을 서비스화해서 VM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그 VM 안에서 쿠버네티스 돌고 LLM 서비스 지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도 저희의 서비스를 돌릴 수 있도록 프로비저닝 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 주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오픈K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종의 AI 반도체를 관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NPU는 현재 GPU하고 다르게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타임 슬라이싱이라든지 혹은 하드웨어 가상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가상화해서 여러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PIM이나 스마트 SD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LLM 서비스 성능 강화할 거고, 그리고 호스트 메모리 이런 거 다 확장해서 성능 강화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오케스트라 파트인데요. 저희는 3종의 국산 AR 반도체를 연동을 자동으로 하게 만들 거예요. 자동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는 MPU 오퍼레이터, 유니파이드 MPU 오퍼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이것들이 VM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할 수 있으며 추론 서비스, 학습 서비스 제공하고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 파트인데요. 당연히 MPU 프로파일링하고 그리고 비교 분석할 거고 워크로드의 특성 파악해서 적절한 자원 할당 그리고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사용자는 성능을 베스트로 하지만 제공자는 운영 비용을 조금 더 낮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목적을 어느 한순간 불만을 갖지 않는 어느 한 지점, 그 지점을 궁극적으로 협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운영 비용을 체감 좀 절약하는 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옵저버빌리티는요, MPO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뿐만 아니라 트레이싱 정보 이벤트 다 수집을 하고 LLM을 기반으로 장애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장애 발생할 수 있어라고 이제 노티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이제 장애가 어디가 발생했는지 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파트에서는요, 워크로드를 가장 좋은 조합을 구성하고 이것들을 배치해서 계속 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상의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클러스터의 컨피규레이션을 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LLM을 여러 개를 올리기 때문에 LLM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 시험을 통해서 최적화에 따른 최소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PU가 아직 서비스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 호환성의 두려움도 있지만 개발하는 툴도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웹 기반의 IDE에 이제 개발 환경도 제공할 거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MPU 서비스를 사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치 라이센스 2.0이고요.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저장소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2번의 세미나 그리고 릴리즈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11월에 1.0을 릴리즈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게 나중에 오픈K 클라우드 커뮤니티 한다고 하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